오늘 2025년 5월 5일입니다. 5월에 비트코인 팔고 12월에 다시 사겠다거나 비트코인이 11만 불이 되면 팔았다가 크립토 윈터 겨울이 오면은 다시 사겠다거나 12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올 때 팔았다가 이동 평균선을 다시 회복할 때 산다거나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8,2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그대로 비트코인을 간직하고 있을 도리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얼마가 되면 팔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하시는 분들이 없던가요? 그것도 원화로 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만 불이 되면 판다, 17만 불이 되면 팔 거다, 10만 7천 불이 되면 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은 5월 달에 팔겠다, 7월 달이 되면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쯤 다시 사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사고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팔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인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봤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는 잘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모르고 그냥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약간의 투자 수익을 실현하겠다 정도라면 그거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고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를 말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이 되면 팔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정해놓고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 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버리고 현금 자산을 소유하겠다는, 현금을 가지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자산을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팔아야 하고 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한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날은 매일 그 이동평균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매일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그것도 비싼 가격에 샀다가 산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만 가느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팔아야죠.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안 팔고는 안 될 상황이 되면 팔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더라도 팔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영상에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그에 대한 답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좋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편안한 자산이 나타날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자산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한 달 내내 계속 내리고 있고
금 가격은 한 달 내내 오르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팔아서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섣불리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가격은 좀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기간에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의 미래와 세계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지혜들을 총망라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이것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팔면 됩니다. 만약 그런 자산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제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산이 없다면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자산이라고 믿고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자신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요즘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것이 트래블 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 둘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알트코인으로 바꿔서 전송하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능숙하게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쪽으로 능숙하게 잘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러나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벅찬데 그 비트코인을 보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뭐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그렇게 비트코인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그 바이낸스나 이런 걸 그 거래소를 열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철저하게 구분을 한다는 데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고도 구분해서 보유하는 원칙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볼 테니까 그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거래소를 두 군데, 세 군데 쓰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의 얼마까지는 절대 팔지 않는 것이라고 구분을 해놓고 비트코인 중 생활비 규모 정도만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운용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면 한 개, 아니면 0.5개면 0.5개, 0.7개면 0.7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이상의 비트코인은 생활비나 몇 달 혹은 몇 년 내에 내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는 원칙을 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현금이 생기면 비트코인으로 교환해서 거래소에 두고 현금은 몇백만 원 정도만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완충 그런 지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자산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다 팔아서 그 자산을 살 때까지는 내가 보유하기로 결정한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폭등을 해서 매도 유혹이 생기더라도 내가 팔지 않겠다고 생각한 그 비트코인 부분은 절대로 팔지 않고 그것을 제외한 잉여분만 살짝 팔아서 현금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서 사게 매수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비축된 현금 중에서 다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는 제외한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다시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내가 1억 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할 때 9,50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을 딱 매수한 다음에 절대 이거는 팔지 않는 거라고 정해 놓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0.7개 정도 될 겁니다. 9,500만 원 같으면.
비트코인 0.7개는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절대 팔지 않는 부분으로 스스로 정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 중에서 300만 원은 역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나 이 300만 원의 비트코인은 팔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은 내가 정말 미련이 가는 알트코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것 말고 시가총액 상위 20권 안에 드는 것 중에서 골라서 몇십만 원씩 투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남는 것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 그것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며칠 그걸로 쓰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면은 그때 다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비트코인 중에서 그 0.7개를 제외한 비트코인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또 현금으로 보관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은 그 현금으로 보관한 뭐 300만 원 중에서 또 다시 뭐 일부를 비트코인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현금 며칠을 쓸 수 있는 현금은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했을 때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 비트코인을 파는 그런 일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현금이 없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아무리 적은 비트코인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팔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급한 현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은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1억 중에 유용할 수 있는 500만 원 범위의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도 가능하면은 자기가 샀을 때보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또 그 현금을 보유할 때도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의 현금은 항상 비축을 해 놓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현금이 필요하니까 내가 원치 않게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한번 잘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투자한 9,500만 원의 투자 원금인 그 비트코인 0.7개는 항상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 원 부분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약간의 알트코인은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매수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수입은 수입대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달 생활을 해보면은 다시 이제 이 정도의 생활비면은 되겠다 하는 그 금액이 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적지만은 여유 있는 현금이 또 생기면은 그만큼 다시 보유분의 비트코인으로 구분해서 내가 아까 가지고 있던 0.7개에 더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0.7개에 있던 비트코인이 0.7050000 이런 식으로 나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연말에 뭐 상여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서 약간의 목돈이 생기면은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개, 1이라는 숫자가 지갑에 표시될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몇 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라도 내가 보유하고 간직하는 부분과 생활비로 그리고 긴급한 자금으로 사용할 부분을 구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래 보유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거래소에서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을 구분해라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겠지만 구분해 놔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의지입니다. 뭐 5월에 비트코인을 팔고 12월에 다시 살 거라느니, 뭐 아니면 11만 불의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비트코인 겨울이 올 때 다시 사겠다느니,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올 때 팔았다가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때 다시 산다거나 이런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8,2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몇 달 만에 2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몇 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그 비트코인을 그대로 간직할 도리가 없습니다. 유혹은 둘째치고 말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매수한 비트코인은 안 판다가 아니라 못 파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0만 불 간다니 아니면 50만 불 간다는 예측도 있고 100만 불까지 간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측한 그 예측이 실제였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의 90%는 박제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놔야 됩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라는 분들이 비트코인 얼마 되면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비트코인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파괴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안 팔겠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비트코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트코인 자기 거 될 거라는 그런 꿈을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댓글을 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 몇 개 모아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때는 압니다. 그러니 돈 못 쓸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좀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